지난 시간에 그 캐놀라와 관련돼서 이 캐놀라가 어떤 종류의 캐놀라를 사용하니까 앵글 이런 식으로 45도 앵글과 이런 스트레이트 돼 있는 캐놀라와 이런 피모랄 아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피모랄 아트리얼 캐놀라 같은 거 삽관이 됐을 때 이 어떤 주의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캐놀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에올타에 어센딩 에올타에 들어가든 아니면 뭐 피모랄 아테리에 들어가든 어떤 캐놀라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압력의 측정은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해서 이 회로에서 이제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플로우에 따른 이제 압력의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플로우는 측정은 어느 범위가 정상 범위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거와 연관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그 모식도로 좀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날 텐데 리저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센트리퓨갈 펌프가 있고 아니면 뭐 롤러 펌프라든가 뭐 센트리퓨갈 펌프가 이렇게 이제 위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센트리퓨갈을 지난 이쪽은 네가티브 프레셔고 이쪽은 이제 센트리퓨갈을 이제 회전을 해서 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쪽은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 포지티브 프레셔 여기서는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가 측정이 될 거고 마이너스가 측정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압력이 측정이 이제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기 에올타 캐놀레이션 어센딩 에올타든 아니면 뭐 어센딩 에올타든 뭐 피모랄 아테리든 이제 캐놀레이션 했을 때 이 압력 그 체외순환이라는 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 내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 회로에서의 이제 압력을 보통 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회로의 압력의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이런 압력 측정들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많이 말씀을 드려서 뭐 아시겠지만 이게 하겐 푸아세이오 방정식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관을 뭐 공기라던가 어떤 이렇게 물이라던가 이런 게 지나갈 때 그 형성되는 어떤 압력이라던가 플로우에 대해 관련돼서 그런 이제 물리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하겐 푸아세이오라는 그 물리학자들이 이제 발견해낸 그런 이론인데 이거를 혈관에 적용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물리학적이 딱딱한 리지드한 어떤 관을 통과하는 건데 이 공식은 하지만 이 혈관이라는 거는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그 적용을 100% 적용해서 그 하기는 이제 좀 무리가 있다고 하고 그 대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의 변화는 이 분모와 이제 분자와 분모로 봤을 때 이제 반비례와 비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반비례하는 거는 가장 크게 아래 사승 항상 이제 이 그 혈관에 어떤 이 관의 이제 이 반지름에 따라서 그의 사승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사승으로 변한다는 거는 만약에 두 배가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지금 아래 사승이기 때문에 이 지름이나 또는 반지름에 이 두 배가 늘어났다. 예를 들어 그럼 16배가 압력은 이게 증가를 하게 되면 얘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압력이 얘가 만약에 두 배가 줄어들면 이 16배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비례 관계가 있고 그래서 가장 이 푸아세이 방정식에서 가장 큰 그 압력에 이 변화를 일으키는 인자는 이 R입니다. 이 반지름 아니면 또 지름인데 이거 변화의 사승으로 변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이제 압력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사승을 일으키는 것들은 많죠. 보면 류멘 사이즈가 가장 클 텐데 이 루멘 사이즈는 이 튜빙 루멘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압력 변화가 생길 거고 당연히 이제 캐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놀라의 사이즈 그다음에 이런 사이즈에 따라서도 이 압력의 변화가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또 다른 거는 가장 큰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건 결국에 이제 환자 자체 내에서 이제 혈관의 이 직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압력의 변화는 상당히 큰 압력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뭐 압력, 이 동맥은 아닙니다. 동맥, 대동맥, 큰 동맥들은 그 혈압의 변화에 대해서 이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약을 쓰거나 뭐 어떤 하더라도 이 반지름의 지름의 변화는 결국에는 이제 소동맥 수준에서 그 이제 변화가 있게 되고 그 소동맥 수준에서 이제 혈관이 수축하고 확장함에 따라서 이 압력의 변화는 이제 16배로 아래 사승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이 뭐 또 분모를 보시면 당연히 Q는 플로우인데 이제 플로우 자체가 증가를 하면 압력도 증가를 하겠죠. 라인의 길이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그 증가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점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압력도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분모의 관계는 이제 그 반비례의 관계고, 이 분자의 관계는 이제 비례 관계가 될 겁니다. 같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를 하고, 같이 줄면 같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펌프 플로우가 가장 큰 여기서는 압력 변화가 있을 거고, 라인의 길이는 너무 길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압력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단 히모다일루션, 이제 이 혈리석과도 관계가 가장 깊은 게 라인의 길이와 이 루멘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캐놀라 사이즈도 상당히 중요한, 최종적으로 그 혈관에 삭관되는 건 캐놀라이기 때문에 이 캐놀라의 사이즈를 뭘 선택해 주냐에 따라서 이 회로에서 측정되는 이 압력의 변화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옥시네이터라든가 아트리얼 필터의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 이제 프레셔 로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압력 손실이 이제 얼만큼의 압력 손실의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클 텐데, 이 소아와 페디아트릭과 인판트와 페디아트릭과 어덜트로 봤을 때 이 압력 손실이 가장 적은 거는 이제 이 어덜트입니다. 왜냐면 옥시네이터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점점 소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옥시네이터가 작아지기 때문에 압력 손실은 이제 어른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하고, 소아로 갈수록 이제 압력 손실은 증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SBR은 이건 마찬가지로 이 혈관의 이제 직경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래 사승으로 어떤 루멘의 이 아래 사승으로 그 감소와 증가에 따라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 혈관의 직경 변화, 결국에는 이걸 이제 이 시스테믹 베스큘라 레지스턴스, 이제 SBR을 표시를 하게 되고, 이 점도도 중요합니다. 점도가 떨어지게 되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도가 너무 현저하게 낮다 그러면 어떤 압력 변화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인자 중에는 가장 적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스코시티라는 것은 결국에 혈관에서는 이 RBC의 이 어느 정도의 RBC 수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스코시티와 관련돼서 이 RBC, 그 다음에 RBC와 가장 큰 인자는 RBC입니다. 여기는 뭐 혈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플래틀리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인자를 차지하는 거는 이 적혈구가 이 비스코시티를 형성을 한다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자 조건으로 봤을 때 체외순환 중에서 이제 압력을 주로 측정하는 부분은 크게 체외순환 회로 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여기 1번, 이 옥시네이터 아트리얼 필터 지나서 바로 이 옥시네이터 가기 전과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2번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쪽 아트리얼 필터를 지나가기 전에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과,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아트리얼 필터를 지나서 이제 그 회로의 압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로 세 군데 한 군데서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면 이 라디알 아테리에서 이제 그 환자의 압력은 결국에 이제 환자의 이제 퍼퓨전 프레셔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라디알 아테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피모랄 아테리에서도 압력을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 환자 쪽에서는 이제 라디알 아테리와 그다음에 피모랄 아테리를 동시에 두 개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뭐 같이 측정하는 이유는 이 RA가 이제 종종 뭐도 댐핑이 된다던가 아니면 페리페랄이 셧다운이 돼서 잘 측정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피모랄 아테리는 이 라디알 아테리보다는 더 큰 혈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혈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 라디알 아테리와 피모랄 아테리를 항상 루틴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환자 쪽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SBR을 이제 그 환자의 그 혈관에 이 퍼퓨전 프레셔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서 측정하는 거는 여기 1번과 2번과 3번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압력을 이제 변화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커브드 팁인 만약에 24프렌치를 사용을 하고, 이 펌프 플로우가 뭐 한 5000이라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4프렌치의 이 프레셔 로스는 얼마냐면 30 정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5000, 플로우가 5000ml이고 프레셔 로스가 이제 30mm 머큐리라고 이제 해놨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캐놀라를 24프렌치를 이제 그 커브드된 이제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캐놀라의 이 프레셔로스 30, 여기서는 이제 30이 이제 캐놀라에서 30mm 머큐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 만약에 이제 환자의 그 이제 5000ml를 주고 있는데 분당 이 환자의 그 환자 자체의 아까 말씀드렸던 라디알 아테리라든가 뭐 피모랄 아테리에 걸리는 환자의 미인 프레셔가 70mm 이제 머큐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측정되는 압력, 여기서 이제 3번에서 만약에 측정을 한다 그러면 압력을 얼마냐면 이 30 캐놀라에서 형성되는 이 프레셔 로스와 이 환자의 압력, 이게 100 정도가 100mm 머큐리가 여기서는 측정이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2번에서 측정을 하게 된다면 압력이 얼마일까요? 이게 이제 아트리알 필터라는 어떤 항상 인공장치들은 이 프레셔 로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리알 필터의 프레셔 로스는 그 각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 그 들어가 보면 이 각 그 인공 장치에 대한 그 스페시피케이션 중에 거기에 보면 이제 각 그 인공 장치 프레셔 로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아트리알 필터 엘렉트로닉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이게 보통 한 35 정도 됩니다. 압력이 프레셔 로스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측정된 압력은 30과 이 50에서 걸리는 5000에서 걸리는 프레셔 로스와 뭐 3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0mm 머큐리와 그다음에 환자에서 측정되는 압력 70을 더하면 100이고,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30mm 머큐리가 형성이 되고 환자의 민 프레셔가 7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분당 이제 5000ml의 이제 플로우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3번에서 만약에 측정을 한다면 여기는 100mm 이제 머큐리가 걸려야 됩니다. 측정이 돼야지 정상인 겁니다. 만약에 이게 더 막 90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여긴 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정상인 값을 봤을 때 이제 이 회로에서의 정상 범위를 말씀해 드리는 거고, 이 아트리알 필터의 프레셔 로스는 이제 35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100이었고 2번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135가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1번에서 측정을 하면 얼마 할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아트리알 필터에서의 압력 손실과 그 다음에 이 캐놀라에서 압력 손실, 그 다음에 이 환자의 그 이제 퍼퓨전 프레셔가 이제 측정이 되면 135고, 만약에 1번에서 측정을 한다면 이게 옥시네이터 그 메트로닉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아피니티 옥시네이터의 프레셔 로스가 한 75 정도 됩니다. 75mm 머큐리가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75를 더하게 되면 2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10mm 머큐리가 이제 여기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과 이제 여기 2번과 여기 3번을 봤을 때 이 측정되는 압력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쪽에서 3번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측정된 값이 갑자기 150mm 머큐리가 이제 상승이 된다 그러면 이 어떤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어떤 원인, 왜 상승이 이 정도 걸려야 되는, 지금 캐놀라에서 압력 프레셔 로스를 알고 있고 환자의 이제 그 퍼퓨전 프레셔를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측정되는 값은 이제 100이 돼야 되는데 150에서 뭐 200을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압력이 계속해 갑작스럽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 그 캐놀라가 이제 방향이 바뀌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방향이 뭐 저기 월 쪽으로 향한다거나 그러면 얘의 압력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퍼퓨전 프레셔가 정확하게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 걸리는 압력은 떨어지고 얘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3번에서 측정하는 압력은. 근데 만약에 2번 여기서 2번에서 측정을 하고 있을 때 135 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이거의 아트리얼 필터의 프레셔 로스와 그다음에 캐놀라의 프레셔 로스, 환자의 이제 퍼퓨전 프레셔. 근데 여기서 135가 걸리면 정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135가 걸리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상 범위를 꼭 찾아줘야 됩니다. 그 캐놀라가 어떤 캐놀라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프레셔 로스를 측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역산을 해서 더해오면 이 환자의 압력이 변할 때마다 당연히 이쪽 변화, 뭐 1번, 2번, 3번의 변화 값은 다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측정할 때는 지금 210이 정상인데 여기서 만약에 더 낮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원인을 또 찾아봐야 되는 거다. 왜 낮게 거리는 거야? 캐놀라를 크게 썼나? 뭐 이런 식의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1번과 이제 2번과 이제 3번에서 측정을 할 때 이 정상 범위 압력을 보고 이 캐놀라의 변화에 가장 크죠. 캐놀라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장 커질 겁니다. 만약에 5000이라고 플로우를 주고 있는데 그냥 20프렌치를 사용을 했다. 그럼 얼마냐면 뭐 한 6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캐놀라의 프레셔 로스는 60인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5000ml를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70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여기 벌써 3번에서는 130mm 이제 머큐리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또 얘가 35의 이제 프레셔 로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165mm 이제 머큐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뭐 여기에다가 75를 더하게 되면 이제 훨씬 많은 수가 여기서 걸리겠죠. 이런 것들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최소한 과정에서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통 측정을 하고 가장 큰 24프렌치를 저희 병원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압력이 절대 이제 200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200을 넘어가면 일단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 정도를 보통 이제 미니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에버러지로 보고 있는데 이 이제 카디악 인덱스에 따라서 플로우를 주시겠죠. 뭐 2.4로 줄 수도 있고 보통 100을 2.4로 주고 뭐 2.2를 주는 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최소 2.6 이상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 뭐 2.6, 뭐 3.2, 뭐 3.4까지도 갈 때가 플로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 압력은 당연히 플로우가 올라가니까 압력 자체는 올라가겠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2.4라는 그 플로우를 주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걸리는 압력은 제가 2번에서 보통 측정을 하는데 이제 150mm 머큐리를 보통 기준으로 보고 있고 만약 3번이라고 하면 더 떨어지겠죠. 이제 이 아트리얼 필터 이게 없애고 바로 캐놀라와 이제 환자의 압력만을 가지고 이 3번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회로에서의 측정되는 부위에 따라 이 압력 변화가 있고 그 압력 변화의 수치는 정상 범위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어디서 측정하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조건은 이제 캐놀라를 어느 프렌치를 썼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캐놀라에 대한 이 플로어에 대한 프레셔 로스 압력 손실이 얼마인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이제 퍼퓨전 프레셔가 얼마인지 보통 70에서 책에는 뭐 60에서 90mm 머큐리가 정상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의 범위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희는 70에서 80mm 머큐리 사이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유린 아웃풋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도 결정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압력을 퍼퓨전 프레셔를 유지를 한다고 봤을 때 1번과 2번과 3번 캐놀라의 특성, 캐놀라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3번에서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높게 걸린다. 여기서 150인데 만약에 여기 12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150이 걸리면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이제 캐놀라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또 혈액 손상이라던가 이제 에오르타 혈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회로에서 압력의 측정이 어떤 상태로 해서 이게 측정이 되는지를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